당신의 잠재의식이 현재의식의 뜻에 복종하게 만드는 아주 깊은 수준의 정신통제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은 13세기의 한 승려가 어떻게 현대 심리학이 이제서야 이해하기 시작한 인간 마음의 비밀을 풀어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왜 당신의 마음이 스스로를 망치는지 궁금했던 적이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으면서도 왜 몸은 정반대로 행동하는 걸까요? 왜 밤에는 확신에 차서 목표를 세우고도 아침에 눈을 뜨면 스스로를 배신해버리는 걸까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의지력이나 동기부여 혹은 규율을 탓할 때 사실 당신의 의식 아래에서는 훨씬 더 깊은 무언가가 은밀하게 당신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1227년 도겐이라는 일본의 선승은 혁명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잠재의식이 우리의 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잠재의식은 단지 올바른 주인을 기다리는 하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간 행동의 가장 깊은 패턴을 재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아주 정밀하고 체계적인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그들은 이를 몸과 마음을 내려놓고 그저 앉아있는 수행법, 즉 시칸타자와 심신탈락의 결합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고 나면 당신은 두 번 다시 무의식적인 패턴에 휘둘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당신에게 심리적인 죽음처럼 느껴질 일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바로 가만히 앉아서 당신이라는 존재가 해체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리기 전에 채널을 구독하시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없애고 싶은 무의식적인 패턴이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는 채널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다가가는 데 큰 도움이 되며 저는 여러분의 댓글을 읽고 소통하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각성.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다니엘이라는 34살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는 기술 기업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고 있었고 훌륭한 연봉을 받으며 동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에게는 속에서부터 자신을 갉아먹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매일 밤 그는 내일은 다를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내일은 오전 5시에 일어나서 스타트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거야. 내일은 5분마다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습관을 버릴 거야. 내일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정크푸드를 먹지 않을 거야. 내일은 마침내 내가 될 수 있다고 믿는 바로 그 사람이 될 거야. 하지만 매일 아침 전혀 다른 다니엘이 깨어났습니다. 이 다니엘은 알람을 7번이나 미루었습니다. 이 다니엘은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1시간 동안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했습니다. 이 다니엘은 점심으로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는 다이어트는 월요일부터 시작하겠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패턴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밤에 다니엘은 약속을 했고 아침에 다니엘은 그것을 깨뜨렸으며 오후에 다니엘은 그런 자신을 혐오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시도해보았습니다. 오전 6시에 동기부여 영상을 보고 일거수일투족을 추적하는 앱을 깔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그저 더 간절히 원해야 한다고 말하는 값비싼 생산성 코치에게 돈을 지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밤 그의 현재의식은 결정을 내렸지만 매일 아침 그의 잠재의식은 완전히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한계점은 어느 화요일 아침에 찾아왔습니다. 다니엘은 오전 4시 30분에 아주 맑은 정신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는 오늘이 바로 그날이라고 느꼈습니다. 러닝화를 신고 문으로 걸어가 손잡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문이 잠겨서도 아니었고 몸이 아파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손이 그저 손잡이를 돌리기를 거부했습니다. 그의 잠재의식이 결정을 거부했고 그의 몸은 그 거부에 복종한 것입니다. 그는 3분 동안 자신의 손이 움직이기를 거부하는 것을 지켜보며 서 있었고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생각했습니다. 내가 나를 통제하는 게 아니야. 다른 무언가가 나를 통제하고 있어. 그날 오후 그는 잠재의식을 통제하는 방법을 검색했습니다. 대부분의 결과는 끌어당김의 법칙 같은 허무맹랑한 소리나 성공학 구루들의 말 혹은 잠재의식 오디오, 사기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색 결과 4페이지 구석에서
그는 도겐의 시칸타자, 잠재의식 재프로그래밍에 대한 신경학적 관찰이라는 학술 논문을 발견했습니다. 그날 밤 다니엘은 6시간 동안 쉬지 않고 그것을 읽었고 그가 발견한 것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제2장 좌선의 원리. 도겐 선사는 13세기 일본에 살았습니다. 그는 승려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은 그는 젊은 시절 내내 한 가지 질문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왜 우리는 고통받는가? 13살에 그는 절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모든 경전을 공부하고 모든 기법을 수행하며 모든 명상법을 통달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도 그에게 해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24살이 되던 해 좌절하고 절망한 그는 진정한 스승을 찾기 위해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정 선사를 만났고 선사는 그에게 터무니없이 단순해 보이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저 앉아 있으라. 깨달음을 얻으려 하지 마라. 마음을 통제하려 하지 마라. 심지어 명상을 하려고도 하지 마라. 그저 앉아서 몸과 마음을 다 내려놓아라. 도겐은 3년 동안 오로지 앉아 있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3년 동안 그는 현대 뇌과학이 이제서야 증명하고 있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패턴 인식으로 작동합니다. 당신이 했던 모든 행동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 대해 당신이 가졌던 모든 감정적 반응도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 패턴들은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그것을 멈추겠다고 결심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의지력만으로는 잠재의식의 프로그램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현재의식은 당신의 일상적인 결정의 약 5%를 차지합니다. 나머지 95%는 잠재의식이 만들어냅니다. 도겐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도를 배운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배우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배운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잊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잊는다는 것은 만물에 의해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 다니엘은 처음에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잊어라. 그것은 그저 영적인 헛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신경학적 설명을 읽었습니다. 아무것도 바꾸려 하지 않고 어떤 것도 성취하려 하지 않은 채 완전히 정지된 상태로 좌선을 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통제하고 고치려 하던 당신의 현재 의식이 할 일을 잃게 됩니다. 붙잡을 것도 해결할 문제도 도달해야 할 목표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현재 의식이 지쳐버릴 때 잠재의식의 패턴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모든 자동화된 프로그램들이 눈에 띄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보고 지켜보지만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당신은 패턴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패턴이 힘을 잃을 때까지 그저 관찰하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명상을 연구해온 하버드 대학교의 한 뇌과학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잠재의식의 패턴에 반응하지 않고 관찰할 때 당신은 말 그대로 신경 경로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패턴은 작동하지만 아무런 강화 보상도 얻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경로는 약해지고 패턴은 해체됩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아침 자아가 약한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아침의 자아는 편안함이 곧 생존이고 변화는 곧 위험이며 안전한 침대에 머물러라 라고 말하는 잠재의식의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 프로그램은 그가 7살 때 새로운 것을 시도했다가 부모님에게 혼났을 때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프로그램이 그를 살렸지만 지금은 그를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지력으로는 그것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해체될 때까지 그저 관찰해야만 했습니다. 제3장 시칸타자, 오직 앉을 뿐. 다음 날 아침 다니엘은 도겐의 방법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오전 5시에 알람을 맞췄지만 이번에는 아무런 목표도 없었습니다. 그는 생산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앉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고치기 위해 앉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지켜보기 위해 앉았습니다. 그는 텅 빈 벽을 마주하고 방석에 앉아 허리를 곧게 펴고 손은 법계정인 자세로 모았으며 눈은 반쯤 뜬 채 45도 각도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자세는 매우 중요합니다. 누우면 잠이 들고 의자에 앉으면 너무 편안해집니다. 이 특정한 자세는 당신을 각성과 이완의 정확히 중간에 머물게 합니다.
도겐의 가르침은 그 단순함에 있어 매우 파격적이었습니다. 생각하지 않음을 생각하라. 생각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30초도 채 지나지 않아 다니엘의 마음에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바보 같은 짓이야. 넌 지금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 지금 운동을 해야지. 이메일 답장을 해야 한다고. 넌 게을러. 넌 실패자야. 네 스타트업 아이디어는 절대 성공하지 못할 거야. 남들은 다 너보다 앞서가고 있잖아. 그 목소리는 잔인하고 끈질겼으며 다니엘의 첫 번째 본능은 그것과 싸우고 반박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는 도겐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싸우지 말고 그저 관찰하라. 생각이 떠오르면 지켜보고 흘려보낸다. 또 다른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 역시 지켜본다. 이건 바보 같은 짓이야. 지켜본다. 넌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 지켜본다. 넌 운동을 해야 해. 지켜본다. 각각의 생각은 파도처럼 나타나 정점을 찍고 부서졌습니다. 그는 파도를 밀어내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해변에 앉아 파도가 밀려오고 나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10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3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다리가 아팠고 허리가 쑤셨으며 마음은 당장 그만두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앉아 있었습니다. 그저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 아침에도 10분을 앉았습니다. 똑같은 정신적 혼란, 똑같은 육체적 불편함이 있었지만 무언가 달랐습니다. 생각들의 설득력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작아졌습니다. 7일째 되던 날, 그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넌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 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생각이 떠오르는 것과 그가 그것을 믿는 것 사이에 0.5초의 짧은 간격이 생겼습니다. 그 틈새에서 그는 그 생각의 실체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진실이 아니라 단지 패턴이었습니다. 오래된 프로그램이 재생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도겐은 이것을 견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보는 것, 깨달음도 아니고 신비로운 체험도 아닙니다. 단지 당신이 당신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생각들을 지켜보는 인식 그 자체일 뿐입니다. 15년 동안 뇌의 가소성을 연구해온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의 한 연구원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이 매일 20분씩 8주 동안 생각에 반응하지 않고 관찰하는 연습을 했을 때 뇌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에서 측정 가능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뇌가 자기 참조적인 처리를 하는 빈도가 감소했습니다. 자동화된 생각의 통제력이 느슨해진 것입니다. 3주차가 되었을 때 다니엘은 매일 아침 20분씩 앉아 있었습니다. 육체적인 불편함은 다른 것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쾌락이 아니라 철저한 중립 상태였습니다. 그의 몸은 자세와 싸우는 것을 멈췄고 그의 잠재 의식적인 패턴들이 완전히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제4장, 심신탈락, 몸과 마음이 떨어져 나가다. 28일째 되던 날, 다니엘이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여느 때처럼 아침에 앉아 생각들이 나타나고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신의 몸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해리성 장애나 마비된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과 자신이 아닌 것 사이의 경계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몸은 거기에 있었고 호흡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숨을 쉬고 있다 라는 감각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도겐이 말한 심신탈락입니다. 몸과 마음이 떨어져 나가는 것, 당신이 평생 동안 방어해온 자아라는 것이 사실은 감각 정보를 이해하기 위해 뇌가 지어낸 이야기, 즉 구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다니엘은 처음에 패닉에 빠졌습니다.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어 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생각조차도 지켜보았습니다. 그것은 나타났고 정점을 찍었으며 해체되었습니다. 그 생각이 사라진 후 무엇이 남았을까요? 그저 앉아있음, 그저 숨쉼, 그저 인식함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자아가 스스로를 재구성하여 그를 정상적인 의식으로 끌어내리기 전까지 약 90초 동안 그 상태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그 90초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간격 속에서 다니엘은 진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다니엘이 내린 모든 결정은 다니엘인 척하는
잠재의식적 패턴들의 집합체가 내린 것이었습니다. 결정을 내리는 안정적인 자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패턴들만 있었을 뿐입니다. 밤에 다니엘은 약속을 하는 미래 자아의 패턴이었습니다. 아침에 다니엘은 약속을 깨는 안락함 추구 자아의 패턴이었습니다. 오후에 다니엘은 다른 패턴들을 혐오하는 수치심 자아의 패턴이었습니다. 그중 어느 것도 진짜 다니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그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들이 단지 프로그램에 불과하다면 다시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도계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끊임없는 수행이 곧 진리의 원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일상생활을 방해하지 않는다. 끊임없는 수행이 곧 일상생활이다. 좌선이라는 명상은 밭과 같고 일상생활은 그 밭에서 자라는 벼와 같다. 다니엘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깨달았습니다. 좌선은 삶과 분리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좌선은 관찰을 훈련하는 것이었고 관찰은 매 순간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커피숍에서 줄을 서서 기다릴 때 조급함의 패턴을 관찰하고 상사로부터 비판적인 이메일을 읽을 때 방어적인 패턴을 관찰하고 동료가 승진하는 것을 볼 때 질투의 패턴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패턴이 나타날 때마다 그는 그것을 지켜보았고 점차 그 패턴들은 무의식적인 통제력을 잃어갔습니다. 18년 동안 마음챙김을 연구해온 스탠퍼드 대학교의 한 뇌과학자는 우리가 잠재의식의 통제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패턴의 지배라고 설명합니다. 패턴이 점화되고 신경계를 장악하며 현재 의식이 그것을 알아차리기도 전에 실행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좌선 훈련은 메타 인지적 인식을 증가시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의 간격이 넓어집니다. 비로소 선택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관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도겐의 시스템에는 두 번째 요소가 있었습니다. 제5장 수증인류, 수행과 깨달음은 하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한다고 생각합니다. 평온해지기 위해 명상을 하고 건강해지기 위해 운동을 하며 똑똑해지기 위해 공부를 합니다. 도계는 매우 파격적인 것을 가르쳤습니다. 수행과 깨달음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 수행이 곧 깨달음이다. 나중에 깨달음을 얻기 위해 앉는 것이 아니다. 앉아있는 것 자체가 깨달음이다. 다니엘은 처음에는 이것이 그저 말장난이라고 생각했지만 곧 그것을 실제 삶에서 시험해 보았습니다. 그는 3달 동안 공동 창업자와의 껄끄러운 대화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잠재의식적 패턴은 갈등은 곧 위험이다. 생존하기 위해 갈등을 피하라였습니다. 대화를 나눠야겠다고 생각할 때마다 그의 몸은 불안감에 휩싸였고 그는 계속 그것을 미루었습니다. 예전의 다니엘이라면 용기를 내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격려의 말을 건네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잠재의식의 패턴이 그가 결코 준비되지 않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는 한 번도 준비되었다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도겐의 방법을 사용하면서 그는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그는 용기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행동을 취하면서 두려움의 패턴을 관찰했습니다. 그는 회의 일정을 잡았습니다. 불안 패턴이 작동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심장이 뛰고 손바닥에 땀이 나고 최악의 상황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모든 것을 느끼는 상태로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패턴은 도망쳐 이건 위험해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는 패턴이 소리치는 것을 지켜보며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대화는 어려웠습니다. 공동 창업자는 그의 의견에 반대했습니다. 대화 내내 불안 패턴이 계속 작동했지만 다니엘은 현재에 머물며 대화에 참여하는 동시에 그 패턴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화 도중 패턴이 힘을 잃은 것입니다. 두려움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더 이상 그를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두려움을 느끼고 관찰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그는 도겐이 한 말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나중에 패턴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 관찰 연습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패턴이 작동하는 그 순간에 관찰하는 것 자체가 바로 자유인 것입니다. 수증이려, 수행과 깨달음은 하나입니다. 패턴에 통제받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 앉는 것이 아닙니다. 패턴이 작동할 때 앉아있는 것 자체가
통제받지 않는 상태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모든 곳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루는 패턴이 작동하면 그것을 관찰하면서도 어쨌든 일을 했습니다. 안락함 추구 패턴이 작동하면 그것을 관찰하면서도 어쨌든 운동을 했습니다. 소셜미디어 중독 패턴이 작동하면 그것을 관찰하면서도 어쨌든 스마트폰을 다른 방에 두었습니다. 그는 패턴과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패턴을 없애려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일을 하면서 그저 패턴들을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습관 형성을 연구해온 예일 대학교의 한 행동 심리학자는 실험 참가자들이 관찰과 행동을 동시에 연습할 때 행동 변화가 가속화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동기부여나 올바른 기분이 들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감정과 행동을 분리하고 있었습니다. 패턴은 작동하지만 행동은 더 이상 패턴의 허락에 의존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6주 후 다니엘의 아침 루틴은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오전 5시에 알람이 울렸습니다. 안락한 패턴이 작동했습니다. 침대에 계속 누워 있어 그는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몸은 수면을 향해 당겨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것 또한 지켜보았습니다. 패턴이 여전히 작동하는 동안 그의 두 다리는 침대 밖으로 나왔습니다. 패턴이 작동을 멈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가 더 이상 패턴에 복종하지 않게 된 것뿐입니다. 제6장 교지, 끊임없는 수행. 하지만 도겐에게는 한 가지 경고가 있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무시하고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끊임없는 수행이 곧 진리의 원이다. 단 하루의 수행이라도 불성의 씨앗을 순환시키는 것이다. 만약 한순간이라도 멈춤이 있다면 그것은 끊임없는 수행이 아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52일째가 되어서야 경험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는 쉰 이틀 동안 매일 아침 좌선을 했습니다. 그의 패턴은 눈에 띄게 약해졌습니다. 그는 그 어느 때보다 자신을 잘 통제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오늘은 건너뛰어도 되겠지. 그것은 패턴이 말하는 소리였습니다. 안락한 패턴은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더 교묘해졌을 뿐입니다. 좌선하지 마 라고 말하는 대신 넌 쉴 자격이 있어 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52일째 되는 날 단 하루를 건너뛰었습니다. 그리고 53일째 되는 날 아침 오전 5시에 알람이 울렸을 때 무언가가 변해 있었습니다. 패턴이 더 강해져 있었습니다. 침대에 머물고 싶은 유혹은 거의 저항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간신히 일어났지만 그날의 좌선은 마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도겐이 말한 끊임없는 수행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완벽함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 하나의 틈도 허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틈새로 모든 오래된 패턴이 다시 밀려들어와 자신의 영토를 되찾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로 다니엘은 단 하루도 건너뛰지 않았습니다. 아플 때도, 여행을 갈 때도, 지쳐 쓰러질 것 같을 때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수행은 계속되었습니다. 아픈 날에는 20분 대신 5분 동안 앉았습니다. 여행하는 날에는 공항 터미널에서 앉았습니다. 지친 날에는 앉은 채로 잠이 들더라도 앉았습니다. 도겐은 이것을 교지, 즉 끊임없는 수행이라고 불렀습니다. 완벽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패턴은 결코 잠들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지배력을 회복할 빈틈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몇 주 동안 연습하고 결과를 보고 자신감을 얻은 뒤 단 하루의 휴식을 취합니다. 그 휴식은 이틀이 되고 일주일이 되며 결국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17년 동안 습관의 소멸을 연구해온 하버드의 한 연구원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경 경로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단지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약해질 뿐입니다. 하지만 대안적인 경로를 멈추는 순간 예전 경로가 즉시 다시 활성화됩니다. 일관성은 진전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퇴행을 막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교지를 모든 것에 적용했습니다. 단지 앉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관찰하는 것에도 적용했습니다. 끊임없는 수행은 끊임없는 인식을 의미했습니다. 항상 패턴을 지켜보고 절대 그 속에 길을 잃지 않으며 의식에서
단 한순간도 휴가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무언가 영구적으로 변했습니다. 잠재의식적 패턴들은 여전히 작동했지만 마치 다른 사람의 생각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것들은 그의 인식의 화면에 나타났고 그는 그것들이 구름처럼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아침의 다니엘과 밤의 다니엘은 하나의 다니엘로 통합되었습니다. 모든 패턴을 관찰하고 그 패턴들과 독립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선택하는 단 하나의 다니엘로 말입니다. 제7장 적의 귀환. 하지만 독에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 다니엘을 구해준 한 가지 원칙을 더 가르쳤습니다. 97일째 되던 날 다니엘의 스타트업이 망했습니다. 투자자는 손을 뗐고 공동 창업자는 회사를 떠났습니다. 전화 한 통에 3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슬픔의 패턴이 핵폭탄 같은 강도로 작동했습니다. 이어서 수치심의 패턴, 그 다음엔 실패의 패턴, 그리고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패턴까지. 그것들은 파도처럼 밀려왔고 뒤에 오는 파도일수록 더 잔인했습니다. 97일 만에 처음으로 다니엘은 좌선을 멈추고 싶었습니다. 잊어버려서도 아니고 게을러서도 아니었습니다. 앉아있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고스란히 느낀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느끼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쨌든 앉았습니다. 그리고 20분 동안 자신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가 평생 겪었던 모든 두려움, 모든 불안감, 오래된 상처들,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머릿속의 목소리는 넌 실패자야 라고 1000번이나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저 앉아서, 그저 지켜보고, 그저 숨을 쉬었습니다. 독에는 이 순간에 대해 이렇게 적었습니다. 의심의 자리에 다다를 때 그곳에서 배움의 문을 발견할 것이다. 이 문을 통과할 때 스승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의심의 자리란 이 방법이 효과가 있는지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평생 억눌러왔던 모든 패턴이 최고조의 볼륨으로 다시 으르렁거리며 돌아올 때 과연 내가 이것을 견뎌내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의심하는 순간을 말합니다. 그날의 좌선은 다니엘의 근본적인 무언가를 깨뜨렸습니다. 그의 정신이 아니라 그의 저항이 깨진 것입니다. 20분 동안 그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싸우는 것을 멈추고 그것이 그저 존재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리고 타이머가 울렸을 때 패턴들은 여전히 거기에 있었지만 에너지를 다 소모하고 조용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폭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소셜미디어를 6시간 동안 스크롤하지도 않았습니다. 위로를 받기 위해 전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지도 않았습니다. 그 모든 오래된 패턴들이 작동했지만 그는 그것들이 작동하는 것을 그저 지켜보았고 평소와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다시 앉았습니다. 실패의 패턴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지배력은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괴로움은 고통에 대한 패턴의 반응일 뿐입니다. 패턴을 제거하면 고통은 남지만 괴로움은 사라집니다. 그의 스타트업이 실패한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실패자다 라는 것은 패턴이었습니다. 나는 절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도 패턴이었습니다. 3년을 낭비했다도 패턴이었습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고 그중 어떤 것도 진실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것들은 그저 프로그래밍된 대로 돌아가는 오래된 프로그램일 뿐이었습니다. 16년 동안 트라우마 처리를 연구해온 콜롬비아 대학교의 한 뇌과학자는 실험 참가자들이 어려운 감정에 반응하지 않고 노출되는 연습을 할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편도체 활성화가 감소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감정은 여전히 처리되지만 공황 반응은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고통 인내력이라 부르는 것, 즉 위기에 빠지지 않고 고통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켰습니다. 100일째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아침 좌선을 위해 앉았고 처음으로 패턴의 목소리가 완전히 침묵했습니다. 억눌린 것도 아니고 싸워서 이긴 것도 아니며 그저 부재한 상태였습니다. 그날 아침은 완전한 고요함 속에서 지나갔습니다. 생각들이 이따금씩 나타났지만 강박적인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저 공간, 그저 인식, 그저 존재함만이 있었습니다. 제8장 탈락심신.
몸과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기, 도겐의 수행을 시작한 지 6개월 후 다니엘의 삶 전체가 재구성되었습니다. 그가 억지로 변화를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예전 삶을 만들어냈던 잠재의식적 패턴들이 해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오전 5시에 일어났습니다. 알람은 필요 없었습니다. 수면 패턴이 그의 수행을 중심으로 스스로를 재편한 것입니다. 그는 매일 운동을 했지만 그것은 규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앉아만 있으려던 패턴이 힘을 잃었을 뿐입니다. 그는 건강한 음식을 먹었지만 식단을 제한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감정적 폭식 패턴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새로운 회사를 세웠지만 절박한 야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패턴이 더 이상 그를 마비시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제력이 뛰어나신가요? 다니엘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전 자제력이 없습니다. 단지 포기하고 싶어 하던 잠재의식의 부분들을 해체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도겐이 말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탈락심신, 몸과 마음이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것. 당신은 잠재의식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패턴을 지배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무언가를 통제해야만 하는 인식과 분리된 당신이 존재한다는 환상 자체를 해체한 것입니다. 패턴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하늘에 떠 있는 구름처럼 존재합니다. 그것들은 나타나고 지나갑니다. 그것들은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통제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을 제한하지도 않습니다. 도겐은 마지막 가르침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만물에 의해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자아와 타자 사이의 장벽을 허무는 것이다. 장벽이 없으면 갈등이 없고 갈등이 없으면 고통도 없다. 다니엘은 더 이상 자신의 잠재의식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싸움은 없었습니다. 그저 패턴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는 인식만이 존재했고 삶은 그를 덮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동료가 말했습니다. 다니엘, 당신은 예전과 달라요. 더 차분하고 더 현재에 집중하며 뭔가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다니엘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가 무언가를 성취해서가 아니라 마침내 무언가를 성취하려는 노력을 멈췄고 그로 인해 모든 것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제9장 완전한 변화. 다니엘의 손이 문고리를 돌리지 못했던 그 첫 번째 아침으로부터 1년 후 다니엘은 같은 자리에 서서 같은 손잡이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번에는 문이 힘들이지 않고 열렸습니다. 잠재의식이 마음을 바꿨기 때문이 아니라 잠재의식의 패턴이 더 이상 거부권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러닝을 나갔고 뛰는 동안 자신의 마음을 지켜보았습니다. 불편함의 패턴이 작동했습니다. 너무 힘들어. 그만 뛰어야 해. 그는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비교 패턴이 작동했습니다. 저 사람이 너보다 빠르잖아. 그는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목표 강박 패턴이 작동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려면 더 빨리 뛰어야 해. 그는 그것 또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저 달렸습니다. 패턴에 통제받지도 않고 패턴과 싸우지도 않으며 마치 라디오 잡음처럼 배경에서 패턴이 재생되는 동안 그저 달리기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묻곤 했습니다. 어떻게 1년 만에 그렇게 많이 변할 수 있었나요? 하지만 진실은 그가 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단지 패턴들 아래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것을 드러냈을 뿐입니다. 동기가 부여된 사람은 항상 거기에 있었습니다. 미루는 패턴이 그것을 덮고 있었을 뿐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항상 거기에 있었습니다. 감정적 폭식 패턴이 그것을 덮고 있었을 뿐입니다. 창의적인 사람은 항상 거기에 있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패턴이 그것을 덮고 있었을 뿐입니다. 도겐의 방법은 새로운 당신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짜 당신이 기능할 수 있도록 거짓된 당신을 해체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코 이해하지 못할 다니엘이 깨달은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죽지 않기 위해 발버둥 치던 어린아이가 쓴 생존 프로그램들의 집합체입니다. 그 프로그램들은 그때는 당신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당신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그것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의지력으로 밀어낼 수도 없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덮어버릴 수도 없습니다. 당신은 오직 그것들이 힘을 잃을 때까지 관찰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것들이 해체될 때까지 함께 앉아 있으십시오. 그것들이 당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때까지 지켜보십시오. 도겐이 세상을 떠나기 전
남긴 마지막 말은 이러했습니다. 나는 왔고 울었고 웃었고 죽는다. 그저 이것뿐이다. 더 이상은 없다. 잠재의식의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난 삶. 패턴이 일어나고 사라지지만 그것이 당신을 정의하거나 통제하거나 제한하지 않는 삶. 그것이 다니엘이 찾아낸 것입니다. 마음을 정복함으로써가 아니라 마음이 해체되고 패턴이 아닌 인식 주변으로 스스로를 재구성하는 것을 지켜볼 만큼 충분히 오래 가만히 앉아 있음으로써 말입니다. 제10장 앞으로 나아갈 길. 질문은 도겐의 방법이 효과가 있는가가 아닙니다. 질문은 당신 자신이 해체되는 것을 지켜볼 만큼 충분히 오래 가만히 앉아 있을 의향이 있는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이 수행이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모든 불편한 감정, 억눌린 두려움, 평생 동안 회피해온 모든 패턴들과 마주 앉아 도망치지 않고 그 모든 것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을 지켜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려워서가 아니라 지루하기 때문입니다. 처음 50회의 좌선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자아는 당신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비명을 지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대 생활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도록 당신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좌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연습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패턴을 관찰하지 않는 매일매일 그 패턴들은 더욱 강해집니다. 불편함과 마주 앉기를 회피하는 매 순간 당신의 잠재의식 프로그램은 그 지배력을 더욱 깊이 뿌리내립니다. 당신은 하루에 20분 동안 앉아있을 시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파민을 갈구하는 패턴이 당신을 통제하기 때문에 하루 3시간을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패턴이 당신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2시간 동안 일을 미루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눈에 보이지도 않는 패턴들에게 조종당하며 평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도겐의 방법은 당신에게 단 한 가지 패턴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그리고 일단 그것들을 보게 되면 그것들은 힘을 잃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월요일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첫째, 좌선할 공간을 마련하십시오. 방석, 텅 빈 벽, 타이머, 그것이 전부입니다. 둘째, 100일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아침 20분씩 앉을 것을 약속하십시오. 99일도 아니고 대충 매일도 아닙니다. 단 한 번의 틈도 없는 완벽한 100일입니다. 이것이 교지, 끊임없는 수행입니다. 셋째, 올바른 자세를 배우십시오. 허리를 곧게 펴고 손은 법계정인으로 모으며 눈은 반쯤 뜬 채 아래를 내려다보십시오. 이 특정한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당신을 수면과 각성의 정확한 중간에 머물게 합니다. 넷째, 시칸타자를 연습하십시오. 그저 앉으십시오. 마음을 비우려 하지 마십시오. 무언가를 성취하려 하지 마십시오. 평화로움을 느끼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앉아서 무엇이 떠오르든 지켜보십시오. 생각이 오면 지켜보십시오. 감정이 오면 지켜보십시오. 패턴이 작동하면 지켜보십시오. 싸우지 말고, 억누르지 말고, 얽히지 말고 그저 관찰하십시오. 다섯째, 낮 동안 패턴이 작동할 때 행동하면서 관찰하는 것을 연습하십시오. 일하는 도중 미루는 패턴이 작동하면 그것을 지켜보며 계속 일하십시오. 말다툼 중 분노 패턴이 작동하면 그것을 지켜보며 차분하게 대답하십시오. 발표 전 두려움 패턴이 작동하면 그것을 지켜보며 어쨌든 발표를 하십시오. 여섯째, 절대 빈틈을 허용하지 마십시오. 아프면 5분이라도 앉으십시오. 여행 중이면 공항에서 앉으십시오. 지쳤다면 잠이 들더라도 앉으십시오. 당신이 빈틈을 허용하는 순간 패턴들은 즉시 영토를 되찾습니다. 23년 동안 명상 수행을 연구해온 옥스퍼드 대학교의 한 연구원은 200개의 명상 연구를 메타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최 앤터니 메일 수행은 뇌 구조와 기능에 측정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피험자들은 자동화된 생각의 현저한 감소, 감정 조절 능력 향상, 인지 통제력 강화를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점은 수행을 중단한 지 몇 주 만에 사라졌습니다. 100일. 그것이 당신을 잠재의식의 통제로부터 분리시켜줄 시간입니다. 기분이 좋은 100일이 아닙니다. 진전을 보이는 100일도 아닙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고 느껴질 때도,
특히나 가장 의미 없게 느껴질 때에도 묵묵히 나타나 앉아 있는 100일입니다. 왜냐하면 수행이 가장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그날이 바로 패턴들이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맺은 말. 도계는 23년 동안 가르침을 전한 후 5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마지막 제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도계는 대답했습니다. 앉아라. 그게 다다. 그저 앉아라. 그저 앉아라. 나머지는 모두 따라올 것이다. 그 제자는 40년 동안 매일 좌선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임종의 순간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침내 이해했다. 스승님은 내게 깨달음을 얻기 위해 앉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다. 앉는 것 자체가 깨달음이다. 가야 할 곳은 없다. 성취해야 할 것도 없다. 그저 이것, 그저 앉아있음, 그저 인식, 그저 자유만이 있을 뿐이다. 이것이 100일의 저편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성격도 아니고 특별한 초능력도 아니며 신비로운 체험도 아닙니다. 단지 패턴 그 자체가 되는 대신 패턴을 지켜보는 단순한 자유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이것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당신을 설득하려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패턴입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시간이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패턴입니다. 덜 바빠지는 다음 주부터 시작하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것 역시 패턴입니다. 모든 변명은 생존하기 위해 발버둥치는 패턴입니다. 그리고 모든 패턴은 오직 그것을 해체할 단 한 가지 방법, 즉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비반응적 관찰로부터 당신을 멀어지게 함으로써 생존합니다. 길은 단순합니다. 쉽지는 않지만 단순합니다. 매일 앉아서 100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십시오. 저를 믿지 못하시겠습니까? 도겐도 믿지 마십시오. 당신 스스로 직접 시험해 보십시오. 만약 이 영상이 잠재의식의 통제에 대한 당신의 관점을 바꾸어 놓았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을 켜서 앞으로의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이 가장 당장 해체할 준비가 된 잠재의식적 패턴 한 가지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것을 공개적으로 적으십시오. 그 공개적인 선언이 당신의 의도를 굳은 약속으로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있는 곳에서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을 통제하는 잠재의식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올바른 주인을 기다리는 하인입니다. 그리고 그 올바른 주인은 의지력이나 규율, 동기부여가 아닙니다. 올바른 주인은 바로 인식 그 자체입니다. 앉으십시오. 관찰하십시오. 해체하십시오. 그것이 고대의 방식입니다. 그것이 도겐이 남긴 선물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앞으로 나아갈 길입니다. 이곳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집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당신이 진정한 변화를 진지하게 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존재하지도 않는 지름길을 찾아 헤매는 99%의 사람들과 자신을 분리시킨 것입니다. 길은 예로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길은 이미 검증되었습니다. 이 길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가서 앉으십시오.